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지금 기계 요소를 이제 다루는데 그 기계 요소는 이제 지난 강의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기계 요소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요소품을 이용한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 요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설계를 하라고 했을 때 그 기계 요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공집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온 걸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어 같은 거는 전부 구매품이지 이게 직접 만드는 데 있지 않고서는 그런 걸 뭐 직접 만들 일이 없거든요. 기어 만드는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어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이 사다가 조립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키느냐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기계 요소의 구성, 오늘 할 거는 그 기계의 구성 요소와 요소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그 기계 요소가 구성되는 그 최종적인 제품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안에 어떤 요소품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기계를 보통 구성한 요소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처음에는 그 기계를 할 때 항상 그 세 가지 정도 부류에서 구성이 되더라. 그 컨셉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요소품들을 그 세 가지 부류의 요소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카탈로그나 제품의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계의 대상은 로봇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 형태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로봇이라는 게 결국 기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을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요 로봇이에요.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로봇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다 로봇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블, 그 지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로봇인데 우리 그 냉장고나 세탁기 보면 우리가 타이머나 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그 온도를 냉장고는 계속 유지하려고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건 로봇이에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를 세팅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이고 세탁기로 몇 시간 이렇게 세탁을 해라 하는 울빨래, 모습빨래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된 조건으로 물도 넣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로봇이라는 형태만 사람이 아니라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LCD 장비들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로봇이라고 해요. 왜 로봇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왜? 어떤 생산 라인의 제품에 대해서 그걸 만들 때 사람이 일일이 컨트롤 안 해도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요. 그래서 로봇이 이 제품 상태를 센싱을 해가지고 그 모드에 따라서 로봇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 반도체 그 공정 라인이면 거기에 무슨 어떤 정착이면 정착 공정 같은 거라면 그게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되기 때문에 품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사람이 페인트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안 되잖아요. 그 로봇이 하니까 어때요? 균일하게 같은 데는 안 가면서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니까 균일하게 이게 뭔가 도장도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로봇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로봇 형태를 많이 띄고 있더라. 그래서 로봇을 특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자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직교 좌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직선 모듈 있죠.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구성 요소품들로 이루어진 거를 직교 좌표 로봇이라고 해요. 이런 데 보면 전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로봇의 어떤 기호들인데 이 피스톤 같이 이렇게 또 관이 있는데 관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차원적으로
X로 움직이고 Y로 움직이고 Z로 움직이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계 설계과에 나온 친구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는 땅에 이렇게 기둥이 박혀 있고 이렇게 관이 돼 있고 피스톤 같이 이게 이렇게 X로 움직이고 이건 Z로 움직이고 Y로 움직이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걸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엔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삼축으로 된 직선축으로만 돼 있는 어떤 형태의 로봇도 있고 그래서 산업용 로봇들이 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 팔 있죠. 사람 팔. 이거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회전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이렇게 돼가지고 포크레인. 굴삭기. 그게 사람 팔을 그대로 똑같이 만든 게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크레인도 회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링크로. 마찬가지로 이거는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전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회전축이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보면 이렇게 회전축 2개에다가 직선축 하나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축 하나에 직선축 2개로 된 것도 있고 여기와 같이 회전축 2개에다가 직선축 하나. 그래서 로봇의 형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계는요 회전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보면 이런 회전 모듈과 이런 직선 모듈과 회전 모듈을 조합을 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계가 나온다. 그러면 로봇을 설계를 하든 제품을 설계를 하든 모든 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정적인 것도 있지만 동적인 제품들은 주로 회전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회전과 직선을 이루는 이런 구조물들은 어떤 요소품들이 들어갈까?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니어가 뭐죠? 리니어가 직선이라는 뜻이죠.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이거를 액추에이터라고 해요. 액추에이터.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움직이는 제품들을 액추에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액추에이터에 보면 요 끝에 요게 아까 P라고 돼 있는데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이제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요 끝에 뭐가 달려 있으면 그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 제품들 안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면 이 하드 커버 있죠. 이거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만들었는데 프로파일 하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쫙 만드는데 우리 프로파일 들어봤어요? 프로파일이 뭐냐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어떤 현틀에다가 알루미늄을 막 압출을 딱 하면 그 현틀에 따라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밀가루 가래떡 빠져나오시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주로 여기 프로파일 선대가 어디에 서 있을까? 이게 이건 밴딩이고 요거 이런 게 프로파일. 이것도 밴딩이다. 이것도 밴딩이고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 그건 성형이 될 수도 있고 프로파일도 좀 되는데 어떤 게 프로파일일까? 이거 이게 아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프로파일이고 이건 플라스틱 사출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프로파일. 알루미늄 쫄대 같은 거 있죠. 알루미늄 뭐 이렇게 중간에 보면 방열판 이런 거. 여기 프로파일이 프로파일입니까? 이거 프로파일인가 보다. 이게 프로파일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요 단면이 똑같은데 이렇게 쭉 뽑아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현틀 샷이 있죠. 샷이. 이런 데 샷이 있죠. 이거 보면 남선 알루미늄 샷이 할게요. 그런 게 보면 단면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잘라가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 게 다 프로파일이에요. 이런 프로파일에다가 지금 뭐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모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는 이 직선 모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선에서 보면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여기 뭘까요? 이게? 피스톤? 이게 볼 스크류. 이게 좀 여기 스크류 형상이 좀
3D로 이건 직접 제가 그렸던 거예요. 그렸던 제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볼 스크류, 그러니까 스크류 있죠, 스크류. 나사산이 있고, 여기에 뭐냐면 너트예요, 너트. 나사산에 너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너트에 이게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요 밑에 이게 뭘까, 이게? 이거를 가이드라고 해요, 가이드. 가이드 아세요, 가이드? 베어링 같은 것도 가이드예요. 회전 베어링 할 때 회전 가이드예요. 이건 직선 가이드예요. 저 베어링을 그 직선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가이드 안에 요거 그 무빙 블럭이라고 하는데 LM 가이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레일이라고 하고 요 블럭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요 사이에 볼 같은 게 들어가지고 안에서 베어링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모터가 돌면은 여기 커플링을 통해서 볼 스크류가 돌고 볼 스크류가 돌면 이 스크류 너트가 이게 스크류고 스크류 너트라고 하는데 너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보면 볼트하고 너트 있잖아. 이 너트가 볼트가 이렇게 돌면 너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사산이 있고 나사산이 이렇게 있으면 돌면은 어때요? 이게 앞으로 당기지고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쭉 당겨오고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쭉 밀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볼 스크류가 있고 이 볼 스크류를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모타가 있고요. 모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동 전달부라 해가지고 이런 구동을 모타에서 놓은 그 회전력을 스크류 너트를 통해서 직선 운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뭔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동으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전동으로 하는 것, 이거 있다. 우리 전동 침대 봤어요? 전동 침대? 각도 조절하는 거. 네. 병원.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환자들 보면 전동으로 해가 찌 하죠. 그 뒤에 보면 피스톤 같이 뭔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뒤에 보면 이렇게 링크 사이에 네. 뭔가 이렇게 피스톤 같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모터가 있고요. 여기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볼 스크류가 있고요. 그 볼 스크류 끝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스크류 너트를 여기다 이렇게 움직이지만 요거를 그냥 로드를 그대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들 때가 파이프가 이게 앞으로 징 나왔다가 징 들어갔다. 그럼 이게 피스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침대 같은데 링커를 이게 이제 전동 침대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데 주로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모터 뒤쪽에 여기 엔코더라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회전을 감지하는. 그리고 이제 감속기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감속기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 커플링이 이 볼 스크류하고 모터를 축이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커플링 양쪽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도는 건데 그런 커플링이 들어가. 커플링의 특징은 축이 아주 미세하게 안 맞더라도 이 두 가지 축 간에 구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런 커플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을 지지해 주려고 보니까 뭡니까? 축 방향 지지부로 해서 스포트 유니트라고 하는데 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회전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볼 스크류가 있고 직선 가이드가 LM 가이드, 리니어 모션 가이드라고 하는데 보통 LM 가이드 이런 건 현업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 LM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베어링 들어가 있고 엔드 이펙터 여기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디가 이런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게는 모터 그 다음에 이 구동을 전달해주는 힘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볼 스크류 그 다음에 LM 가이드라 해가지고 직선 가이드 이렇게 보통 다 구성되어 있어요. 다 다른 회전 쪽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냐 벨트 풀리인데 여러분 벨트 알죠? 벨트 회전되는 바퀴 사이에 벨트를 걸어가지고 돌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도 직선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슉슉 움직이는데 모터가 이렇게 있고
모타의 끝에다가 벨트를 걸어요. 걸어가지고 이 벨트에다가 이 무빙 플레이트, 이게 엔드 이펙트라고 하고 페이로드가 하는데 요걸 벨트에 묶어 놓을 때 이게 이렇게 가까워져요. 모타가 이렇게 돌면 벨트 풀리어에서 여기서 벨트가 걸려 움직이니까 여기서 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여기서 보면 가이드가 되는 건 요 로드에 이게 뭐냐면 봉에다가 이렇게 그냥 마찰 봉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 호음을 파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도록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모타가 여기 커플링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모타고 그 다음에 벨트 풀리로 돼 있고요. 벨트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움직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무빙이 되고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되는 뭐 이런 형식이 있어요. 여기서도 모타부 그 다음에 구동 전달부가 벨트 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용적이 가이드부가 그래서 어떻게든 모타가 있고요. 구동 그 힘을 전달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이제 그런 어떤 리니어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회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다음에 그건 이야기하고 모터의 종류는 한 4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RC 서브 모터 아세요? 그 자동차 그 모형 자동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칙칙칙칙칙칙 뭐 이렇게 지금 모형 자동차 거기에 보면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 안에 모터하고요 기어 그 감속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구동 전달부하고 가이드하고 전부 다 원스톱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지금 그 보면 요즘 그 한국 업체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데가 있어요. 로보티즈라는 업체가 있는데 데니송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의 로보티즈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 그 과천 뭐 거기 과학관이 이런 데 보면 애들 보면 이렇게 춤추는 로봇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데 관절 하나하나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좀 익숙할 만한 모터가 DC 모터죠. DC 모터가 뭐냐면 우리 그 아카데미 플라모델 같은데 탱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모터 이렇게 치 하면서 이렇게 모터 움직이고 하는 거 있죠. DC 뭐 24V 그러면 이렇게 돌고 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브러쉬가 있는 모터도 있고 브러쉬가 없는 모터도 있는데 DC 모터. DC가 뭐냐면 다이렉트 컨버터. 뭐냐면 이게 직류 모터라고 하고 이 DC 서버는 뭐냐면 DC 모터인데 뒤에 엔코더가 달려가지고 피드백이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상위 모델인데 이런 건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터가 이런 게 있다. 스태핑 모터 이런 4가지가 있고 다음에는 이 모터만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터 외에도 아까 그 이제 구동 전달부로서 아까 그 볼 스크류 같은 거 있죠. 볼 스크류하고 너트, 그러니까 볼트 이렇게 돌리면 너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회전을 직선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볼 라서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직선으로 만드는데 아까 본 그 직선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 같은 게 다 직교잡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뒤에 나오지만 회전으로 감속을 시켜주는 그 감속기, 그 사이클로드 감속기라는 것도 있고 RV 감속기도 있고 아까 그 타이밍 벨트하고 풀리 방식 이것도 요거하고 비슷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퍼 기어, 베델 기어, 원 기어 많이 들어봤죠? 그 기어 유선 치자 기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게 이런 뭐 원 기어를 설계한다든지 베델 기어, 뭐 스퍼 기어 이런 거 뭐 모듈 계산값하고 아주 일부만 가지고 그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속기라는 형태의 구동 전달부가 거의 감속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감속기 형태로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런 거를 한 학기 동안에 제가 자세히 형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로봇은 회전과 직선 2가지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품으로 모터하고 구동 전달부로서 이런 감속기 그 다음에 하나 가이드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지금 감속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이제 이 유성치차 감속기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넣었는데 이런 형태예요. 보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안에 보면 다양한 여러 층으로 된 감속기를 배치해 감속을 많이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는 건데 이것도 감속을 하는 회전으로 하는데 아까 그 감속기는 외접으로 이렇게 도는데 외접으로 얘가 밖에서 이렇게 축의 센터가 이렇게 평행으로 되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는 내접으로 돌아요. 안에서 감속기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감속기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안에 이 치형이요 100 하나고 안에 게 여기 100개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안쪽에서 이렇게 물려가 내접으로 이렇게 도니까 감속비가 엄청 높이 됩니다. 근데 외접으로 이렇게 되면 감속비가 파이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요 반지름이 요거보다 2배 크면은 어떻습니까? 2파이니까 2파이 d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파이가 이게 작아야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파이 대 파이로 해가지고 감속을 하면 굉장히 그 감속비가 많이 못 나와요. 그런데 내접으로 하면 1대 100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볼 스크류의 구조. 아까 그 감속기 중에 아까 볼 스크류 잠시 한 번 더 보면 이런 볼 스크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볼 스크류인데 여기 나사산이 있고 아까 이렇게 리니어 액추에이터 보면 리니어 액추에이터 뭔지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앞쪽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여기 볼 스크류에다가 너트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끝에 베어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실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설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좀 안 와닿을 텐데 여기 보면 아까 이 로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너트가 있고 그 사이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베어링이 회전하면서 마찰을 줄여주는데 실제 이제 단면을 보면 볼 스크류가 있고 거기에 스포트로 이렇게 베어링이 양쪽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쳐지는 게 안 쳐지고 그리고 여기에 모터가 있고 모터가 요 사이에 커플링이 잡아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너트가 어때요?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게 너트가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현업에 가서 설계를 하라. 그러면서 뭘 하나 툭 던져줘요. 그러면 이런 제품 카탈로그 같은 걸 여러분이 보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잘 못할 거예요. 참 못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수습 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이제 스타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좀 알고 가면은 인덕대학교에서 학생들 벌써 현업에서 실전을 공부를 해가 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현업에 나오면 거기서 다시 다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잡지 같은 그런 걸 던져주고 네가 공부해라 하는데 그때 이제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회전 모듈과 직선 모듈이라는 그 개념도 없고 회전 모듈이든 직선 모듈이든 모터 그 다음에 아까 감속기로서의 구동 전달부 그 다음에 가이드북 그 세 가지 컨셉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 이런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하려면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볼 스크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까 스크류가 있고 너트가 있고 그 사이에 이런 베어링이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끄떡임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걸 백렛이라고 하는데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볼이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네. 접촉이 이렇게 힘을 받는 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반력이.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안 움직이니까 정밀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꽉 잡으면.
이거보다 더 큰 걸 쓰는 거야. 그럼 볼이 꽉 끼겠죠. 그럼 볼이 끼면은 어때요? 탄성이 생기겠지. 그 탄성이 어느 정도 탄성을 허용하냐면 1000분의 1. 즉 1mm면 1mm에 1000분의 1이 어느 정도 아시죠? 1mm에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예요. 1마이크로고 그게 10분의 1. 즉 나노죠. 100나노. 그 100나노면 100나노의 탄성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1mm짜리 볼이라면 100나노의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볼이 이제 가공을 할 때 100나노의 어떤 레벨로 가공을 하려면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돼요? 그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감을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15주 동안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 오늘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이런 게 있다. 가이드 알죠? 가이드. 아까 말한 LM 가이드, 같이 리니어 모션 가이드도 있고 회전을 가이드하는 게 베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전 가이드를 베어링이라고 하고 그러면 미끄럼 가이드, 구름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미끄럼 가이드는 말 그대로 마찰로서 미끄럼에 의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마찰로 미끄럼으로 가이드되는 게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우리 선반 밀링 장비를 보면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름 많이 묻혀가지고 미끈미끈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할까? 만약에 그 사이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까 10,000분의 1의 허용 오차가 있으니까 탄성 변형이 있잖아. 끄떡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공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면접촉을 시키면 어때요? 면접촉을 하면 탄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정밀하게 가공이 되고. 처음에 그 선반 밀링의 그 가이드는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하는데 그거는 기계로 가공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그 면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맞추는 거예요. 사람 손이 제일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탄성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가이드가 이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에 말하면 마찰 가이드가 있고 미끄럼 베어링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동으로 된 베어링들도 있어요. 철에다가 동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플라스틱에 유막을 형성해가지고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안에 기름성 합성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그 플라스틱 자체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윤활이 되면서 마찰로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구름 가이드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LM 가이드 같은 거 보면 그 블럭과 LM 사이에 베어링이 가는 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직선으로 가느냐 회전으로 가느냐 그 차이고요. 직선으로 가는데 그 안에 볼이 들어가 있느냐 롤러가 뭐죠? 둥그런 원통형의 베어링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럼 볼하고 롤러는 어떤 차이인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매주에 한 챕터씩 요걸 가지고 한 챕터를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볼 부시, 볼 스플라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스플라인이 뭐고 부시가 뭐고 베어링이 뭐고 이 안에 볼 가이드가 뭐고 롤러 가이드가 뭐고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책을 보면 뭘 공부했었냐면 그냥 베어링 하면 요거밖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가공상의 그런 부분이 포커싱이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맞췄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에 나가면 어때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가공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 특성만 알면 되는데 볼이 왜 내가 어떨 땐 볼을 써야 되고 어떨 땐 롤러를 쓰고 어떨 땐 V형 이런 마찰 미끄럼 가이드를 써야 되고 어떨 땐 구름 베어링을 써야 되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설계를 해야 했더니 구름 베어링을 써야 되는데 롤러 베어링을 썼다든지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가격만 비싸지고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회전을 예를 들면 베어링은 이렇게 많은 베어링 종류
누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이런 볼이 들어가는 베어링도 있고요. 자동차에는 어떤 베어링이 들어갔을까? 자동차가 하부 베어링이라고 자동차 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 10만 킬로 뛰면 막 소음이나 소음 나면 이제 그 카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한 뭐 10만 원 주고 바꾸잖아. 근데 어떤 베어링이 있을까? 세 번째 거. 이건 이 안에 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저 자동차가 힘을 좀 못 받아요. 볼이. 왜냐면 볼은 점점 초과해요. 볼은 그 마찰이 되더라도 하더라도 포인트가 점대점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 자동차 하중이 크잖아요. 볼은 좀 약해. 그럼 뭘 쓰냐면 이걸 써요. 니들 베어링. 그 니들 베어링이 뭐냐면 그 니들이 뭐냐면 바늘 이런 뜻이고 로드. 그러니까 둥근 원통 있잖아요. 베어링. 거기 그 사이 쫙 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볼이 들어가는데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니들은 어때요? 선적 쪽이잖아요. 점적 쪽이나 선적 쪽이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자동차 바퀴.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베어링이 있는데 이런 베어링이 있어. 이런 베어링이 어디 있을까? 트러스트 베어링이라는 축에 자전거 있죠. 자전거에 그 이렇게 핸들 보면 그 베어링이 그 축 방향으로 베어링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이렇게 그 힘을 받게끔 그런 데는 이런 트러스트 베어링이 있어요. 자전거 이제 핸들 쪽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축방향으로 받는 이런 베어링 이런 거는 뭐 대형 장비들 있잖아. 막 예전에 이렇게 막 그 수직 방향으로 그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런 베어링은 또 트러스트 베어링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15주 동안에 이런 어떤 요소품들에 대해서 쭉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과서로는 없고 제가 실제로 그 강의하는 자료는 전부 제가 설계하는 자료입니다. 설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면 카탈로그 있죠. 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그런 걸로 제가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 책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제 그냥 카탈로그 설계 제품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베어링 적용에 보면 이런데 이렇게 그 볼이 들어가 있고 축이 있고 하우징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베어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LM 가이드 아까 그 직선의 LM 이게 직선 레일이고 LM 블럭이면 그 사이에 베어링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돼 있는가? 뭐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건 뭐죠? 롤러 베어링이에요. 롤러 베어링. 롤러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축이 이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받으니까 이제 이 볼하고 어떠냐? 볼은요 하중이 큰데 쓰지 못해. 점적 쪽인데 이거는 하중이 엄청 큰데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데 쓰냐면 선반, 밀링, 가공기, 머시닝 센터 이런 데 써요. 머시닝 센터는 이걸 안 쓰고 이런 종류의 그래서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는 걸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머시닝 센터에는 롤러 베어링이 쓰였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시닝 센터 장비를 설계하는데 배치를 받으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뭐 투로 뭐 4포인트 뭐 크로스 롤러 뭐 이런 용어 자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거 용어 자체가 굉장한 노하우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죠? 검사 장비 이런 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모터가 있고 볼스크루가 안에 있고 뭐 있는데 아주 초정밀 장비. 이거는 원자핵 미경 장비인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성 변형이 없어요. 이건 제가 설계한 장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대가 얼마? 3억. 크기도 요만해요. 실제 이런 거를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요 옆에 요 가이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가이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요. 롤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 롤러 가이드가 들어가는데 아까 크로스 롤러 가이드가 뭐죠? 요거죠.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걸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설계를 하면 요걸 적용하면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점 접촉을 하니까 탄성 변경을 허용하고 이건 선 접촉이니까 탄성 변경이 없어요. 만분의 그리고 이건 탄성 변경이 있으니까 조립하기가 좋겠지. 조금 뭐 직선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이거를 탄성 변경을 흡수하니까 조립하긴 좋아.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이거는 탄성 변경을 허용을 안 하니까 롤러가 저게 둥근 로드가 들어 선접촉 탄성 변경을 허용 안 하니까 정밀하게 가공도 하고 조립돼야 돼. 성능은 좋은 게 나오지만 잘못 조립하면 빡빡이죠. 구간별로.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좀 설계하는 것 같아요.